안녕하세요. 잠 못 이루는 밤,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늘 공허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하고도 섬세한 이야기,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그 아래서 자란 성인 아이들의 내면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나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의 정체를 깨닫고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치유의 여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치유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나르시시스트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또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옳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타인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 사과를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거나 혹은 그 모든 행동이 다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믿는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최면 속에서 성장합니다. 가족 안의 역기능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일상이었기에 그것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악성 정상성이라고 부릅니다. 학대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어 또다시 학대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싫으면서도 익숙하기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정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성 종양과도 같은 정상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성 정상성의 고리를 끊고 상자 밖으로 나와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을 직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졌다면 성인이 된 당신의 삶에는 어떤 경고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흔적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자녀를 통제하려 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꼭 물리적인 학대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사랑은 조건부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너의 인생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마치 종교적인 구호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내 계획을 따라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뒤에 따라올 정서적 냉대와 비난을 알기에 자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부모의 계획에 순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부모, 즉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녀의 성공은 곧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녀의 실패는 자신의 체면을 깎는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 자녀라는 한 인간의 고유한 삶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부모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울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자란 성인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비판적이고 판단적이었나요? 그렇다면 성인이 된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비평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비난과 질책의 목소리는 이제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 24시간 당신을 괴롭힙니다. 너네 그것밖에 못하니? 역시 넌 안 돼. 이 목소리는 사실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수십 년 전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목소리입니다. 끝없는 죄책감, 이유를 알 수 없는 수치심,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미움.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둔 성인 아이들이 겪는 가장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소리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매일같이 자기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상처를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좀 더 친절해지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상처의 뿌리를 보지 않고 가지만 다듬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내 안에 있는 부모님을 밖으로 꺼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비난할 때 그것이 진짜 나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통해 말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치유의 첫걸음이자 가장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트라우마라는 거대한 사슬입니다. 부모 역시 그들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처와 역기능적인 패턴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정의 와이파이처럼 가족의 불안과 고통은 대를 이어 전송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전쟁과 가난, 극심한 생존 경쟁의 상처가 그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까지 연결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 상처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와 정반대의 삶을 살겠다며 180도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비폭력주의자가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것에서 180도 반대는 여전히 건강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부모가 싫어서 절대 소리는 지르지 않지만 대신 파트너를 교묘하게 통제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순환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계추의 반대편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여전히 그 가족의 중력 안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가족의 최면과 대물림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 핵심 열쇠는 바로 자기 분화에 있습니다. 자기 분화란 가족이라는 감정의 용광로 속에서 나라는 고유한 존재를 분리해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살아도 감정적으로 융합되어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부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분화는 정서적, 정신적 성숙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자연스럽게 체득했을 바로 그 독립적인 자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인 아이들은 언젠가는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거야라는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채우지 못했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명절마다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부모님을 찾아가고 더 좋은 선물을 하고 더 착한 아들딸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상은 당신을 영원히 아이로 머물게 하는 족쇄일 뿐입니다. 그 환상을 포기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란 더 이상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존과 정서적 안정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의 부모는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자기 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은 내적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외적인 경계선,
즉, 다시는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적 경계선이 우선입니다. 내적 경계선이란 부모의 비난과 평가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못난 아들, 이기적인 따위라고 비난할 때 마음속으로 그래서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 나의 진실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의 존재는 아닙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그들의 인정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스펑셔널한 관계에서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와 소유욕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행복한 어린 시절을 갖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 나 자신의 좋은 부모가 되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상처받고 두려움에 떠는 내면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비판하고 몰아붙일 때 당신은 그 내면 아이에게 당신의 부모가 했던 것과 똑같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와 협력자가 되어주세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안정시켜주세요. 당신의 내면 아이가 안정될 때 당신의 삶 전체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사업, 성공, 인간관계에서 계속해서 자신과 싸우던 패턴이 멈추게 됩니다. 당신을 비판하던 그 목소리가 당신의 진짜 자아가 아니라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가짜 자아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치유된 내면 아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야 사랑받는 기분이야. 이제 마음이 평화로워. 당신이 내 안에서 우리 가족을 꺼내줘서 정말 고마워.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 것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며 당신은 그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바꾸기 위해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부모님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관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성인입니다. 부모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들의 삶과 상처에 대해 연구자의 자세로 다가가 보세요. 그렇게 당신이 정서적 위치를 바꾸는 순간 가족 전체의 역학관계가 미세하게나마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빚을 지우거나 당신의 삶을 마음대로 조종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자신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평화와 자유가 가득. 안녕하세요. 잠 못 이루는 밤,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늘 공허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하고도 섬세한 이야기,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그 아래서 자란 성인 아이들의 내면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나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의 정체를 깨닫고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치유의 여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치유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나르시시스트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또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옳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타인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 사과를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거나 혹은 그 모든 행동이 다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믿는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최면 속에서 성장합니다. 가족 안의 역기능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일상이었기에 그것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악성 정상성이라고 부릅니다. 학대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어 또다시 학대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싫으면서도 익숙하기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정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성 종양과도 같은 정상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성 정상성의 고리를 끊고 상자 밖으로 나와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을 직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졌다면 성인이 된 당신의 삶에는 어떤 경고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흔적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자녀를 통제하려 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꼭 물리적인 학대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사랑은 조건부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너의 인생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마치 종교적인 구호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내 계획을 따라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뒤에 따라올 정서적 냉대와 비난을 알기에 자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부모의 계획에 순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부모, 즉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녀의 성공은 곧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녀의 실패는 자신의 체면을 깎는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 자녀라는 한 인간의 고유한 삶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부모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울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자란 성인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비판적이고 판단적이었나요? 그렇다면 성인이 된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비평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비난과 질책의 목소리는 이제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 24시간 당신을 괴롭힙니다. 너네 그것밖에 못하니? 역시 넌 안 돼. 이 목소리는 사실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수십 년 전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목소리입니다. 끝없는 죄책감, 이유를 알 수 없는 수치심,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미움.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둔 성인 아이들이 겪는 가장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소리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매일같이 자기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상처를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좀 더 친절해지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상처의 뿌리를 보지 않고 가지만 다듬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내 안에 있는 부모님을 밖으로 꺼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비난할 때 그것이 진짜 나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통해 말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치유의 첫걸음이자 가장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트라우마라는 거대한 사슬입니다. 부모 역시 그들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처와 역기능적인 패턴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정의 와이파이처럼 가족의 불안과 고통은 대를 이어 전송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전쟁과 가난, 극심한 생존 경쟁의 상처가 그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까지 연결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 상처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와 정반대의 삶을 살겠다며 180도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비폭력주의자가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것에서 180도 반대는 여전히 건강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부모가 싫어서 절대 소리는 지르지 않지만 대신 파트너를 교묘하게 통제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순환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계추의 반대편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여전히 그 가족의 중력 안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가족의 최면과 대물림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 핵심 열쇠는 바로 자기 분화에 있습니다. 자기 분화란 가족이라는 감정의 용광로 속에서 나라는 고유한 존재를 분리해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살아도 감정적으로 융합되어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부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분화는 정서적, 정신적 성숙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자연스럽게 체득했을 바로 그 독립적인 자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인 아이들은 언젠가는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거야라는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채우지 못했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명절마다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부모님을 찾아가고 더 좋은 선물을 하고 더 착한 아들딸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상은 당신을 영원히 아이로 머물게 하는 족쇄일 뿐입니다. 그 환상을 포기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란 더 이상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존과 정서적 안정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의 부모는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자기 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은 내적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외적인 경계선, 즉 다시는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적 경계선이 우선입니다. 내적 경계선이란 부모의 비난과 평가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못난 아들, 이기적인 딸이라고 비난할 때 마음속으로 그래서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 나의 진실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의 존재는 아닙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그들의 인정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스펑셔널한 관계에서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와 소유욕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행복한 어린 시절을 갖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 나 자신의 좋은 부모가 되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상처받고 두려움에 떠는 내면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비판하고 몰아붙일 때 당신은 그 내면 아이에게 당신의 부모가 했던 것과 똑같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와 협력자가 되어주세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안정시켜주세요. 당신의 내면 아이가 안정될 때 당신의 삶 전체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사업, 성공, 인간관계에서 계속해서 자신과 싸우던 패턴이 멈추게 됩니다. 당신을 비판하던 그 목소리가 당신의 진짜 자아가 아니라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가짜 자아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치유된 내면 아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야 사랑받는 기분이야. 이제 마음이 평화로워. 당신이 내 안에서 우리 가족을 꺼내줘서 정말 고마워.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 것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며 당신은 그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바꾸기 위해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부모님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관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성인입니다. 부모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들의 삶과 상처에 대해 연구자의 자세로 다가가 보세요. 그렇게 당신이 정서적 위치를 바꾸는 순간 가족 전체의 역학관계가 미세하게나마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빚을 지우거나 당신의 삶을 마음대로 조종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자신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평화와 자유가 가득. 안녕하세요. 잠 못 이루는 밤,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늘 공허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하고도 섬세한 이야기,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그 아래서 자란 성인 아이들의 내면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나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의 정체를 깨닫고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치유의 여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치유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나르시시스트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또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옳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타인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 사과를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거나
혹은 그 모든 행동이 다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믿는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최면 속에서 성장합니다. 가족 안의 역기능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일상이었기에 그것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악성 정상성이라고 부릅니다. 학대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어 또다시 학대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싫으면서도 익숙하기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정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성 종양과도 같은 정상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성 정상성의 고리를 끊고 상자 밖으로 나와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을 직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졌다면 성인이 된 당신의 삶에는 어떤 경고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흔적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자녀를 통제하려 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꼭 물리적인 학대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사랑은 조건부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너의 인생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마치 종교적인 구호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내 계획을 따라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뒤에 따라올 정서적 냉대와 비난을 알기에 자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부모의 계획에 순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부모, 즉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녀의 성공은 곧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녀의 실패는 자신의 체면을 깎는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 자녀라는 한 인간의 고유한 삶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부모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울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자란 성인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비판적이고 판단적이었나요? 그렇다면 성인이 된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비평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비난과 질책의 목소리는 이제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 24시간 당신을 괴롭힙니다. 너네 그것밖에 못하니? 역시 넌 안 돼. 이 목소리는 사실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수십 년 전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목소리입니다. 끝없는 죄책감, 이유를 알 수 없는 수치심,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미움.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둔 성인 아이들이 겪는 가장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소리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매일같이 자기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상처를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좀 더 친절해지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상처의 뿌리를 보지 않고 가지만 다듬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내 안에 있는 부모님을 밖으로 꺼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비난할 때 그것이 진짜 나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통해 말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치유의 첫걸음이자 가장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트라우마라는 거대한 사슬입니다. 부모 역시 그들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처와 역기능적인 패턴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정의 와이파이처럼 가족의 불안과 고통은 대를 이어 전송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전쟁과 가난, 극심한 생존 경쟁의 상처가 그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까지 연결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 상처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와 정반대의 삶을 살겠다며 180도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비폭력주의자가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것에서 180도 반대는 여전히 건강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부모가 싫어서 절대 소리는 지르지 않지만 대신 파트너를 교묘하게 통제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순환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계추의 반대편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여전히 그 가족의 중력 안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가족의 최면과 대물림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 핵심 열쇠는 바로 자기 분화에 있습니다. 자기 분화란 가족이라는 감정의 용광로 속에서 나라는 고유한 존재를 분리해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살아도 감정적으로 융합되어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부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분화는 정서적, 정신적 성숙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자연스럽게 체득했을 바로 그 독립적인 자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인 아이들은 언젠가는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거야라는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채우지 못했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명절마다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부모님을 찾아가고 더 좋은 선물을 하고 더 착한 아들딸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상은 당신을 영원히 아이로 머물게 하는 족쇄일 뿐입니다. 그 환상을 포기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란 더 이상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존과 정서적 안정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의 부모는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자기 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은 내적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외적인 경계선, 즉 다시는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적 경계선이 우선입니다. 내적 경계선이란 부모의 비난과 평가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못난 아들, 이기적인 딸이라고 비난할 때 마음속으로 그래서 뭐?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 나의 진실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의 존재는 아닙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그들의 인정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스펑셔널한 관계에서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와 소유욕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행복한 어린 시절을 갖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 나 자신의 좋은 부모가 되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상처받고 두려움에 떠는 내면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비판하고 몰아붙일 때 당신은 그 내면 아이에게 당신의 부모가 했던 것과 똑같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와 협력자가 되어주세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안정시켜주세요. 당신의 내면 아이가 안정될 때 당신의 삶 전체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사업, 성공, 인간관계에서 계속해서 자신과 싸우던 패턴이 멈추게 됩니다. 당신을 비판하던 그 목소리가 당신의 진짜 자아가 아니라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가짜 자아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치유된 내면 아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야 사랑받는 기분이야. 이제 마음이 평화로워. 당신이 내 안에서 우리 가족을 꺼내줘서 정말 고마워.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 것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며 당신은 그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바꾸기 위해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부모님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관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성인입니다. 부모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들의 삶과 상처에 대해 연구자의 자세로 다가가 보세요. 그렇게 당신이 정서적 위치를 바꾸는 순간 가족 전체의 역학관계가 미세하게나마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빚을 지우거나 당신의 삶을 마음대로 조종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자신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평화와 자유가 가득. 안녕하세요. 잠 못 이루는 밤,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늘 공허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하고도 섬세한 이야기,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그 아래서 자란 성인 아이들의 내면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나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의 정체를 깨닫고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치유의 여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치유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나르시시스트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또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옳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타인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 사과를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거나 혹은 그 모든 행동이 다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믿는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최면 속에서 성장합니다. 가족 안의 역기능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일상이었기에 그것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악성 정상성이라고 부릅니다. 학대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어 또다시 학대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싫으면서도 익숙하기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정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성 종양과도 같은 정상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성 정상성의 고리를 끊고 상자 밖으로 나와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을 직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졌다면 성인이 된 당신의 삶에는 어떤 경고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흔적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자녀를 통제하려 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꼭 물리적인 학대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사랑은 조건부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너의 인생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마치 종교적인 구호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내 계획을 따라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뒤에 따라올 정서적 냉대와 비난을 알기에 자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부모의 계획에 순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부모, 즉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녀의 성공은 곧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녀의 실패는 자신의 체면을 깎는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 자녀라는 한 인간의 고유한 삶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부모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울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자란 성인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비판적이고 판단적이었나요? 그렇다면 성인이 된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비평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비난과 질책의 목소리는 이제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 24시간 당신을 괴롭힙니다. 너네 그것밖에 못하니? 역시 넌 안 돼. 이 목소리는 사실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수십 년 전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목소리입니다. 끝없는 죄책감, 이유를 알 수 없는 수치심,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미움.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둔 성인 아이들이 겪는 가장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소리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매일같이 자기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상처를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좀 더 친절해지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상처의 뿌리를 보지 않고 가지만 다듬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내 안에 있는 부모님을 밖으로 꺼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비난할 때 그것이 진짜 나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통해 말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치유의 첫걸음이자 가장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트라우마라는 거대한 사슬입니다. 부모 역시 그들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처와 역기능적인 패턴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정의 와이파이처럼 가족의 불안과 고통은 대를 이어 전송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전쟁과 가난, 극심한 생존 경쟁의 상처가 그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까지 연결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 상처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와 정반대의 삶을 살겠다며 180도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비폭력주의자가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것에서 180도 반대는 여전히 건강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부모가 싫어서 절대 소리는 지르지 않지만 대신 파트너를 교묘하게 통제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순환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계추의 반대편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여전히 그 가족의 중력 안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가족의 최면과 대물림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 핵심 열쇠는 바로 자기 분화에 있습니다.
자기 분할한 가족이라는 감정의 용광로 속에서 나라는 고유한 존재를 분리해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살아도 감정적으로 융합되어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부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분화는 정서적, 정신적 성숙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자연스럽게 체득했을 바로 그 독립적인 자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인 아이들은 언젠가는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거야라는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채우지 못했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명절마다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부모님을 찾아가고 더 좋은 선물을 하고 더 착한 아들딸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상은 당신을 영원히 아이로 머물게 하는 족쇄일 뿐입니다. 그 환상을 포기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란 더 이상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존과 정서적 안정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의 부모는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자기 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은 내적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외적인 경계선, 즉 다시는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적 경계선이 우선입니다. 내적 경계선이란 부모의 비난과 평가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못난 아들, 이기적인 딸이라고 비난할 때 마음속으로 그래서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 나의 진실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의 존재는 아닙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그들의 인정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스펑셔널한 관계에서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통제와 소유욕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행복한 어린 시절을 갖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 나 자신의 좋은 부모가 되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상처받고 두려움에 떠는 내면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비판하고 몰아붙일 때 당신은 그 내면 아이에게 당신의 부모가 했던 것과 똑같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와 협력자가 되어주세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안정시켜주세요. 당신의 내면 아이가 안정될 때 당신의 삶 전체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사업, 성공, 인간관계에서 계속해서 자신과 싸우던 패턴이 멈추게 됩니다. 당신을 비판하던 그 목소리가 당신의 진짜 자아가 아니라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가짜 자아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치유된 내면 아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야 사랑받는 기분이야. 이제 마음이 평화로워. 당신이 내 안에서 우리 가족을 꺼내줘서 정말 고마워.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 것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며 당신은 그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바꾸기 위해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부모님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관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성인입니다. 부모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들의 삶과 상처에 대해 연구자의 자세로 다가가 보세요. 그렇게 당신이 정서적 위치를 바꾸는 순간 가족 전체의 역학관계가 미세하게나마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빚을 지우거나 당신의 삶을 마음대로 조종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자신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평화와 자유가 가득. 안녕하세요. 잠 못 이루는 밤,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늘 공허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하고도 섬세한 이야기,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그 아래서 자란 성인 아이들의 내면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나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의 정체를 깨닫고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치유의 여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치유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나르시시스트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또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옳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타인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 사과를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거나 혹은 그 모든 행동이 다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믿는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최면 속에서 성장합니다. 가족 안의 역기능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일상이었기에 그것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악성 정상성이라고 부릅니다. 학대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어 또다시 학대적인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싫으면서도 익숙하기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정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성 종양과도 같은 정상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성 정상성의 고리를 끊고 상자 밖으로 나와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을 직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졌다면 성인이 된 당신의 삶에는 어떤 경고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흔적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자녀를 통제하려 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꼭 물리적인 학대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사랑은 조건부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너의 인생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마치 종교적인 구호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내 계획을 따라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뒤에 따라올 정서적 냉대와 비난을 알기에 자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부모의 계획에 순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부모, 즉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녀의 성공은 곧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녀의 실패는 자신의 체면을 깎는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
자녀라는 한 인간의 고유한 삶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부모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울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자란 성인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경고 신호는